반갑습니다. 2차 함수 y는 a의 x-p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하려면요. 우리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y는 ax 제곱. 자,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는 특징은요. 지금 기본형에서는 x를 제곱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제곱하고 있는 대상을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근데 이 식은 누구를 제곱하고 있다? x-p를 제곱하고 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 식은 x 대신에 x-p가 대입되었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요. 그럼 실제로 이 어떤 대표적인 숫자를 들어가면서 같은 x 값들에 대해서 어떤 y 값들의 차이를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 주고요. 자, 동일한 x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y값을 살펴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좀 여러 개의 x값들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좀 칸을 여유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x값, 그리고 이 식은 y는 x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y는 x-2의 제곱하고 요렇게 그냥 선생님이 요 구조를 만족하는 대표적인 좀 간단한 식을 적어놓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값이 0일 때 우리가 얘네들 y는 0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0이 아니네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당연히 1이지만 이 식은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각각 이렇게 2일 때도 또 계산해 보면요. 넌 4가 되고요. 그때 0이 되고요. 3이 됐을 땐 9, 그리고 여기서는 1, 4가 됐을 때는 여기서는 16, 요 두 번째에서는 4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5까지 해보면 여기서는 25, 그리고 여기서는 9가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음수 쪽은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1, 이쪽은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4,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서는 16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일 때는 9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25가 나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는 16, 그리고 너는 36. 자, 뭐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네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a값이 그냥 1이라고 똑같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y값이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요. 당연히 얘네들은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모양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1, 1, 4, 4, 9, 9, 그리고 여기도 16이 나올 거예요. 그죠? 6 들어갔을 때는 4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지금 이 밑에 식과 위의 식을 가만히 유사하게 보면요. 숫자의 배열은 똑같아요. 근데 이 숫자의 배열은 똑같은데 마치 꼭 오른쪽으로 전부 두 칸씩 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 1값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0값은 여기 있다. 여기 1값은 여기 있다. 요렇게 우리가 마치 꼭 전부 다 이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여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토대로요.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이렇게 또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이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X축, Y축 일단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주고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y축이 대칭축인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 y는 x-2의 제곱 그래프는 실제로 너희들과 동일한 y값을 가지는 아이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x값이 전부 다 2씩 커졌을 때 나타나더라.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점을 딱딱딱 찍어도 그렇게 찍힐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마치 y는 x제곱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전부 다 x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다 싸그리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당연히 꼭지점은 2,0이 되는 걸 우리가 여기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얘네들은 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자, 그럼 만일 식 자체가 y는 ax제곱에서 y는 a의 x-p의 제곱이 된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바로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보통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y축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그 평행 이동된 만큼을 고스란히 더해주면 됐어요. 근데 이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지금 요 식을 보면 알겠지만 x 대신에 x-p가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x 플러스 p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부호를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너는 y는 2x제곱, 즉 ax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임의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하나 대표로 그려볼게요. 너희들 그래프는 당연히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약에 p 값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요렇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여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p, q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원래 있었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그 0,0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때 나타나는 좌표도 p,0일 겁니다. 뭐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원래 y는 ax제곱 그래프의 축은요, y축이었습니다. 그쵸? 즉, 식은 x는 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도 옮겨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너 축 어떻게 이동할래? 똑같이 x가 p만큼 이동하는 것처럼 얘네들 축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p만큼 이동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x는 p들의 모임이다. x가 p인 많은 점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x는 p라고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이 P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됐다라는 건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위치만 달라졌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결론 냈을 때는요, 이 그래프는 태초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성질들은 똑같이 갖고 있되 위치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꼭지점이나 추계 방정식만 좀 달라졌다. 요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